지역 보건의료를 이끄는 대구 동구 보건소장 자리가 6개월이 넘도록 공석입니다. 업무 공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천시 출생아 수가 한 해 전보다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영천시는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1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여러 문제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부터 가동이 정지된 월성원전 2호기가 15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장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경력 요건도 충족하는 지원자를 찾기 힘든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업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구 동구 보건소장도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반년이 넘도록 공석인데요. 업무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대구 동구보건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제외하곤 운영 중단됐습니다. 평상시처럼 인원이 와가지고 접수를 직접 와가지고 접촉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매일이 아슬아슬한 위기인데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총괄해야 할 보건소장이 반년째 빈자리입니다. 현재 대구 8개 구군 중 동구만 유일하게 공석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번지기 직전인 2월 초 당시 보건소장이 건강 문제로 사직했습니다. 이후 6월에만 2차례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면접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신 거죠. 의사 면허를 가진 지원자에게 연봉 6천에서 9천만 원 직위는 그다지 끌리지 않는 조건이고 행정 업무도 상당한데 이젠 코로나19까지 덮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원하려는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대구 동구는 조만간 3차 공모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을 모시려고 하면 어떤 그런 처우에 대한 것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에도 좀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달서구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고집하지 않고 경력 요건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해 4번의 공고 끝에 새 보건소장을 채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 가운데 경상북도에서는 봉화와 의성, 청송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경보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멸 위험에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천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영천시 합계 출산율은 1.5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고 경북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출생아 수가 한 해 전보다 100명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총 출생아 수는 659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55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전국 평균은 0.92명, 경북은 1.09명입니다. 우리 시 출생아 수가 2019년 총 출생아 수가 659명으로 지난해보다 139명이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55명으로 지난해보다 0.37명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9년 영천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0.92명, 경북 1.06명보다 우리는 1.55명으로 도내 23개 시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영천시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의 성과로 합계 출산율이 늘어난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임신부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기본 검사와 기형아 검사를 해주고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 보약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양육 장려금으로
첫째아는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이상일 경우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 시가 높은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우리 시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가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도 개원을 앞두고 있어 원정 출산을 가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1일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대구 경북의 지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간 중심의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도 추석 전 발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현재 대구시 8개 구군과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한 것으로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가동이 정지된 월성원전 2호기가 15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월성 2호기는 주요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기 검사를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12월 8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태풍으로 함께 가동을 멈춘 월성 3호기도 염분 제거 등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내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피로감 호소 등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지금 아직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연장은 가급적 안 했으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노래 연습장, 대형 학원 등 고위험군 시설은 문을 닫았고 실내에 50인 이상이 함께 모일 수 없고 공공 다중시설도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제한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기업도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종료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어차피 명절 미치니까 뭐 다들 마음은 조급하겠지만은 어차피 시작한 거 조금 연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풀었다가 다시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그때는 수습하기도 힘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2단계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힘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잘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예요. 아니 장사는 다 너무 힘드니까. 예. 연장 힘들어요. 빨리 풀어주고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보면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스크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다만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특징을 고려하면 언제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지역별 확진 상황에 맞춰 다른 기준을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경북은 잘하고 있잖아요. 경북은 지금 수도권한테 되면 영 없잖아. 이 맛이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2단계 안 했으면 좋겠다. 완전 안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또 상향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짧고 굵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추석이 문제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 확진자가 지역으로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N 감염자가 많아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추석 세고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가오는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올해만큼은 조금 거리를 두고 연락을 취해서 안부를 여쭌다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요즘 같아서는 이 장사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없어요.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고 가게세도 안 나와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전부터 겪던 학업 스트레스뿐 아니라 감염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기획한 코로나 블루 예방 웹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생활 패턴의 변화에서 오는 우울감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청소년들의 좀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싶어서 웹툰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코로나 블루 예방법과 극복 방법, 학교 생활 대처 방안 등을 3편의 웹툰에 담았습니다. 특히 센터 소속 상담사들이 웹툰 속 인물로도 등장하는데 청소년들과의 상담 경험을 살려 이야기에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웹툰 작업은 지역 웹툰 작가들과 상생하기 위해 대구 웹툰 캠퍼스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과 대본을 작성해 작가에게 전달하면 웹툰 작가가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정한 뒤 그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지역에 이제 관련된 기관하고 그리고 단체랑 가끔씩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 저도 지역에 이렇게 보탬이 되는구나, 좋은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은 이런 협업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어떨까. 웹툰은 9월 5일부터 연재를 시작했으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한 편씩 총 3편이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자동차 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섭니다. 이로 인해 14일부터 사흘 동안 도시고속도로와 신천대로, 앞산 순환도로 일부 구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제됩니다. 대구시설공단은 시민들에게 밤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안전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대구시가 수성구 고산 3동과 동구 안심 3, 4동 지역을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말라 죽은 나무가 해마다 14%가량 줄어들고 있는 데다 수성구에서는 1년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도군이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청도천 주변 가금 예리지구 일대를 정비합니다.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와 청도군의 예산을 더해 내년부터 4년 동안 400억 원을 들여 청도천, 칠성천 13.3km 구간을 정비하고 교량 개체, 배수로 확장 공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